네, 안녕하세요.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자, 이번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자, 이번 달에는 핫 이슈를 최저임금에 대해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이제 최저임금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법으로 이제 올려주고 있는데 얼마나 올렸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 현상이 바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2018년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시급이죠. 7,53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이런 의미는요, 2012년도부터 꾸준하게 증가했습니다. 뭐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다른 여타 지표보다 훨씬 더 높게 6에서 8%가 인상했고, 직전에는 8%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16.4%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죠. 물론 뭐 알바생들이라든가 근로자분들이 열악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최저시급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사회적으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요소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자, 우선 예를 들면 하루 8시간 일주일에 5일 근무한다고 보면은 최소한 157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업주가 딱 157만 원만 주라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많이 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최저임금에 대해서 한번 용어를 정리해 보면,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최저수를 정하고요, 그 이상 주라는 그런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뭐 일단 액면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요소라고 한다면은 소득이 증가하겠죠. 뭐 대학생들 알바생서부터 해서 뭐 이제 가장들의 이제 열악한 노동에 시달리면서 돈을 많이 못 받았던 분들이 좀 소득이 증가할 겁니다. 그럼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소비가 증가되고 좀 좋은 현상이 나타날 건데, 반대로 최저시급을 주는 사람 입장, 즉 사용자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처럼 아주 뭐 잘 나가는 대기업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겠죠. 이미 최저시급의 엄청 높은 그런 수준의 급여를 주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편의점 알바생이 최저시급을 7,530원 받아가는데 그 점주는 편의점 알바생보다 돈을 더 못 벌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편의점 점주가 편의점을 팔고 편의점 알바생으로 전업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중국집의 짜장면 있지 않습니까? 짜장면은요, 예전에 1960년대 이때부터 가격을 쭉 따져보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짜장면을 배달하는 배달원의 최저시급이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뭐 일부 얘기지만 거의 짜장면 값이 8,000원, 10,000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저시급을 받는 때의 수혜를 받는 입장과 그 어떤 고통을 받는 입장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뭐 표에 보시는 것처럼 2012년도가 6%고요. 계속 그 이상 오르다가 2016년도에는 8.1% 올랐고요. 이제 올해는 16% 이상 올라간 것이죠. 자, 가계소득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결과 가계소득은 당연히 반영이 되겠죠. 올라갈 겁니다. 자, 가구당 2인 가구 이상입니다. 전국으로 봤을 때 월 평균 소득이 약 440만 원 정도 됩니다. 2016년도입니다. 자, 여러분 최근 2017년 2분기로 봤을 때 전체 금액은 이제 434만 원 정도 약간의 내리긴 했는데 이거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근로자 가구라고 보이실 겁니다. 470만 8,183원입니다. 자, 평균, 전국 평균은 434만 원인데 근로자 가구만 따로 떼서 보면은 470만 원, 한 35만 원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좀 평균보다 근로자 가구가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훨씬 낮다라는 얘기죠. 더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갭이 더 커질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한번 재미있는 통계를 보면 2003년도에는요, 지금 13년 전에는 263만 원이었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머지않아 근로자 가구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을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로 나간다면. 반면 물가 상승률을 보겠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즉 2003년도부터 2016년까지 봤을 때 물가 상승률은요, 연평균 2.59%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기간 동안에 가계소득은 5.17%, 같은 기간 동안에 물가 상승률은 2.59%입니다. 2배 차이가 나죠.
그만큼 물가 오른 것보다 가계소득이 증가했다. 그 이면에는 최저임금, 즉 최저시급을 올려준 것이 정책적인 효과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해 보면은요, 최저시급이, 최저임금 올라가면서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라고 본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근데 한편 일부 계층, 즉 자영업 하신 분이라든가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 금융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물가 상승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즉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취급하는 상품, 즉 가입하는 상품 같은 경우도 확정금리, 뭐 공시율 이런 것보다는 변액 상품 쪽이, 즉 실적 배당형 상품들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프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가계 수지는요, 2003년도부터 16년까지 봤을 때 우상향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저 부분이 급격히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당 부분 계속 우상향을 갔을 때 물가도 같이 따라갈 수 있는데, 물가 상승률 높이를 보게 되면은 오르고 내리막 이렇게 합니다. 물론 저걸 더하게 되면 우상향인데 결과적으로 2% 중반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물가 상승률이 1%대 또는 2% 초반으로 이렇게 많이 내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 원인 행위인 이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물가도 상승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7대 영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지표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2.6%가 상승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간 겁니다. 자, 소비자 심리지수는요, 100보다 높습니다, 여전히. 약간 내리긴 했습니다만, 지난달에 비해서. 100보다 높으면은 6개월이나 1년 후에 살림살이가 나아질 거라고 보는 분들이 많다라는 그런 설문조사입니다. 제조업의 BSI 지수는 좀 낮은 상태로 있고요. 무역수지 흑자는 상당히 좀 경이롭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인구도 상당히 되고, 그리고 무역 규모도 1조 달러가 되는 나라가 흑자를 이렇게 67개월째 낸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물론 최근에 수입이 더 줄기 때문에, 수출도 줄지만은 수입이 더 줄기 때문에 흑자가 나는 그런 불황의 흑자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이렇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출이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겠습니다. 자, ESI죠. 경제심리지수는 98.1포인트로 지난달보다 1.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자, 제가 관찰하고 있는 6가지 주가 지수입니다. 8월 캔들 차트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만 조금 하락했고요. 나머지 코스닥이라든가 미국, 중국 지수 전부 다 소폭 또는 중폭 상승을 했습니다. 자, 금리를 보겠습니다. 저는 수년 전부터 금리를 계속 관찰하고 있는데 아주 면밀하게 미국이 양적 완화를 이제 거둬들이면서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다 이야기했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미리 반영돼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금리 상승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 즉 시장에서 어떤 실세금리라고 하죠.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이런 부분도 2%가 넘지 않고 있고요. 특히 코픽스 지수 있지 않습니까? 대출 받을 때 기준이 되는 겁니다. 뭐 혼조세입니다. 뭐 잔액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1.5, 1.4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개인들이 대출을 받을 때는 이제 개인 신용도가 가감되기 때문에 뭐 한 3%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은요, 우리나라가 수출 수입이 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1130원대에서 원달러가요, 좀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주 소폭 등락을 하고 있고요. 통화량은 여전히 뭐 M2 증가율은 뭐 6% 정도 이렇게 되고 있어서 시중의 통화량은 좀 풍부한 편입니다. 물론 그 자금들이 잘 움직이지 않는 것은 좀 개선될 점이 되겠죠. 자, 투자자 예탁금과 코스피 주식거래대금은 약보합세입니다. 그런데 주식형 펀드 잔액이요, 최근에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제 주가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올라가서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간접 투자, 즉 특히 변액 상품 같이 이렇게 장기면서 비과세가 되면서 연복리가 되는 이런 실적 배당형 상품들이 앞으로 최저임금과 더불어 유망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원자재입니다. 조금씩 올랐습니다. 두바이유라든가 국제금리세 같은 경우에 두바이유는 뭐 50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사실은 셰일가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 즉 오펙에서 감산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100달러가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수년 전에 지금을 예상해 볼 때. 뭐 골드만삭스 같은 데는 $200가 넘어갈 거다. 배럴당. 이렇게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산유국들이 경쟁도 하고요. 그리고 셰일가스라고 해서 미국 중심으로 해서 좀 싼 그런 원유를 개발하는 그런 이제 산업이 생기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안정화된 것 같고요. 국제금시세는 조금 올랐습니다. 뭐 월 평균이기 때문에 온스당 $1283, 지난 8월 한 달이요. 그래서 $50에서 $47 정도가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라든가 어떤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어떤 그런 리스크가 좀 올라가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동산은요, 최근에 파리 부동산 대책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뭐 긴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도. 그리고 지금 다주택자분들은 집을 팔 거냐 살 거냐 지금 관망하고 있고요. 매수할 사람도 당분간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특히 분당이라든가 뭐 이런 곳도 최근에 이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추가됐습니다. 즉 정부 입장에서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세 가지를 가지고 좀 핫플레이스죠. 서울과 세종시라든가 부산 뭐 이런 쪽, 대구의 수성구 이런 쪽에 대해서 좀 통제를 하고 있는데 가격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매수자들이 반응을 어떻게 보일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런데 풍선 효과까지 잡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은 그 어떤 주택 가격 상승률이 좀 둔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지나서 즉 다음 정권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번 뭐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교체가 되거나 해서 다른 이제 어떤 정책이 입안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 사이는 공급 부족이었다는 거죠. 즉, 어떤 공급을 많이 안 되게끔 재건축 재개발도 좀 잘 안 되는 환경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좋은 집을 구입하고 싶은 욕구는 항상 커지는데, 즉, 앞서 본 것처럼 월 평균 가계 수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맞게끔 물가 상승, 즉 주택 가격도 물가 상승이 하나거든요. 올라가는 것이 맞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책을 늘려놓게 되면 풍선 효과가 아니라 용수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죠. 일정 기간 되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렇게 되면은 집값 싸지기 때문에 그때 내 집을 사자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하지만 저는 실수요자라면요 지금 사도 괜찮습니다. 지금 조금 더 비싸게 산다 하더라도 20년, 30년 계속 거주할 거라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불안불안하게 가실 필요가 없고 지금 한 달, 1년 동안의 삶의 어떤 그런 퀄리티도 주거의 환경의 퀄리티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재건축 같은 경우에 서울을 중심으로 많이 이제 눌러서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부활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재고주택이 더 값이 올라가는 이러한 또 기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량이 100%가 넘었는데요. 서울과 경기도는 100%가 안 됩니다. 이러한 어떤 수급의 불균형 이런 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보고 상담하실 때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